지금 당장 약통 꺼내보세요. 병원 처방약보다 건강식품이 더 많으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정하민 박사입니다. 그동안 만난 환자분들이 수천 명이 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 지금 당뇨약 드시는 분들 하루에 약 몇 알 드십니까? 보통 한 알에서 많아야 두 알 정도시죠. 그런데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몇 개 드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대부분 5개 넘으실 겁니다. 심지어 10개 이상 드시는 분도 많아요. 여기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신중하게 처방한 약은 고작 한두 알인데 텔레비전 보시고 인터넷 보시고 사 드시는 건 1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많은 영양제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사느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시는 그 돈이 아까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그 많은 보조제 없어도 혈당은 충분히 잡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영양제 15개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식단 3가지만 바꾸니까 혈당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쓴 돈이 너무 아깝다고요. 지금부터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3가지 중에서 특히 3번째가 핵심입니다. 3번째 내용을 모르시면 약을 아무리 드셔도 혈당은 절대 안 잡혀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여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3번째를 모르셔서 실패하십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3개월 안에 수치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약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시나요? 그럼 더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나올 3번째 내용이거든요. 제가 수천 명을 봐왔지만 이 3가지를 제대로 지킨 분들은 모두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약도 줄었고 합병증 위험도 확 낮아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동안 헷갈렸던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왜 끊어야 하는지,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건강식품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영호 님이었어요.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매일 걷기도 하셨죠. 그런데 혈당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루 식단을 물어봤더니 아침엔 식빵 2장,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라면 한 그릇이었어요. 밥은 살찐다고 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이분은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밀가루가 문제였던 거예요. 김영호님은 빵은 밥보다 가볍다는 말만 믿으셨던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석 달 뒤 빵과 면을 끊고 잡곡밥으로 바꾼 후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웃으면서 선생님 약보다 밥이 문제였네요 하시더군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전해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식사 순서 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당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밀가루와 쌀가루로 만든 음식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립니다. 식빵, 크루아상, 케이크, 도넛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것들이 다 여기 속하죠. 떡도 마찬가지예요. 인절미, 송편, 가래떡 모두 쌀가루로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당 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흰 밀가루 식품의 평균 당지수는 80 이상으로 설탕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빵 한 조각 먹는 게 각설탕 여러 개 먹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식빵 2장이면 당지수가 90 가까이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용호 69세 님처럼 밥 대신 빵을 드신 분들 대부분이 수치 악화를 겪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2세 박정숙 님이었는데 아침마다 크림빵 하나씩 드셨어요. 점심엔 칼국수나 우동을 자주 드셨죠. 그분도 혈당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빵과 면을 줄여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미밥에 채소 반찬 위주로 바꾸셨는데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어요. 그때 박정숙 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빵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하루 한 끼라도 통곡물밥으로 바꾸세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횟수를 줄이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밀빵도 결국 밀가루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빵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통밀이든 호밀이든 가루로 만든 건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통곡물이 좋다는 건 가루가 아니라 알갱이째 먹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은 빵이나 면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하루 한 번인가요? 이틀에 한 번인가요? 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흰쌀밥 이야기입니다. 흰쌀은 껍질이 벗겨져서 소화 속도가 빠르고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현미는 껍질이 있어서 천천히 소화되지만 흰쌀은 그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죠. 국내 식품영양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흰쌀의 당지수는 평균 89로 잡곡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흰쌀밥 한 공기면 당지수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건 거의 포도당 수준입니다. 62세 김순자님은 흰쌀밥만 고집하셨어요. 잡곡은 거칠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랐습니다. 약을 2가지나 드셨는데도 수치는 계속 높았죠. 그래서 제가 현미, 귀리, 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물량을 늘려서 부드럽게 지으니까 드실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 드셨더니 당화혈색소가 7.0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흰쌀과 잡곡을 1대1로 섞고 점차 잡곡 비율을 늘리세요.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천천히 입맛을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한 달에 잡곡 비율을 10%씩만 늘려도 석 달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거칠다고 포기하지 말고 물량을 늘려 밥을 부드럽게 지으시면 적응이 훨씬 쉽습니다. 압력밥솥을 쓰시면 더 좋아요. 잡곡이 부드럽게 익어서 소화도 잘 되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흰쌀밥을 고집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현미나 귀리를 조금만 섞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몇 달 뒤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 이야기예요. 믹스커피, 음료수, 과자, 이온 음료는 하루 섭취당이 기준치를 훨씬 넘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설탕은 정말 많은 곳에 숨어 있어요.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믹스커피 한 잔당 평균 7g의 설탕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 5잔이면 각설탕 10개예요.
그걸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4세 이철수님은 하루에 믹스커피를 대여섯 잔 드셨어요.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그렇게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꾼 뒤 공복 혈당이 20이나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쓰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대요. 지금은 믹스커피가 오히려 너무 달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단 커피를 줄이고 물, 보리차, 녹차로 대체하세요. 과일은 하루 주먹 한 개 분량만 드시고요. 과일도 당이 많으니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포도, 수박, 바나나처럼 단 과일은 조심하셔야 해요.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단 과일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단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천천히 흡수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커피, 음료수, 과자, 빵 다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확 달라져요. 이제 여기까지는 끊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빵과 떡과 면, 흰 쌀밥, 설탕 들어간 음식. 이 세 가지만 줄여도 혈당은 안정됩니다. 다음으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체적 실천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30% 줄어든다는 걸 아시나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소 없이 바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흡수가 너무 빨라져요.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해서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를 드신 다음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확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순서까지 신경 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드시죠. 하지만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67세 최영애님은 이 방법으로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식후 20분 걷기만으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당이 그대로 쌓여요. 하지만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당을 소비하면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공복에 무리한 운동은 저혈당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식후 운동은 안전합니다. 이미 음식을 드신 상태니까 저혈당 위험이 없어요. 저녁 식사 후 15분에서 30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시면 됩니다. 식후 산책 오늘부터 한번 해 보실래요? 한 달만 해보시면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70세 정민호님은 이 방법으로 약을 한 알 줄였어요. 세 번째는 근육 이야기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집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근육이 많으면 당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무거운 기구보다 맨몸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스쿼트나 벽 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들다가 다치시면 오히려 운동을 못하게 돼요. 하루 10분 스쿼트, 벽 밀기, 계단 오르기로 충분합니다.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하시면 돼요. 하루 10번씩만 3번 하세요. 벽 밀기는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 자세로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근육 운동은 얼마나 되시나요? 전혀 안 하신다면 오늘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10번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2달 뒤엔 혈당이 확실히 달라져요. 네 번째입니다.
혈당 수첩을 쓰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이 보입니다. 매일 수치를 적다 보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패턴이 보여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수치만 보지 말고 주간 변화를 기록하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보시면 평균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요일에 혈당이 높은지, 어떤 음식 먹었을 때 올랐는지 다 보여요.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수치를 적어보세요. 아침 공복은 전날 저녁이 어땠는지 알려주고 식후 2시간은 그 끼니가 적절했는지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만 기록해도 충분해요. 혹시 혈당을 매일 기록하고 계신가요? 안 하신다면 내일부터 작은 수첩 하나 준비하세요. 아침 공복 수치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한 달 지나면 그 수첩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족의 도움은 꾸준함을 만듭니다. 혼자서 식단을 바꾸려 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밥상이 따로 차려지고 혼자만 다른 걸 먹어야 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가족끼리 채소 먼저 먹기, 잡곡밥같이 준비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함께 하세요. 온 가족이 잡곡밥을 먹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드시게 됩니다. 혼자 참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식단 관리에 함께하고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같이 산책 나가자고 하고 같이 잡곡밥 먹자고 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천 포인트 하나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빵과 떡과 면, 흰 쌀밥, 설탕 들어간 음식. 이 세 가지를 줄이면 혈당은 스스로 내려갑니다. 잘못된 상식은 보조제가 해답이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식단과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영양제와 건강식품에 의존하셨어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면서도 혈당은 안 잡히고 수치는 계속 올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을 안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끊으면 3개월 안에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약을 줄이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김용호 69세님은 약을 2알에서 1알로 줄였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계속 오르고 합병증 위험은 커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발이 저리고 신장도 나빠져요.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하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약도 줄일 수 있고 합병증 위험도 확 낮아져요. 평범한 일상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내일부터 아침 식사에서 빵을 빼고 잡곡밥 반 공기만 드셔보세요. 현미나 귀리를 조금 섞은 밥에 나물 반찬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처음엔 허전하실 수 있어요. 빵이 더 생각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식사 순서도 잊지 마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확 안정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김치 한 젓가락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엔 꼭 걸으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내려갑니다. 이 습관 하나가 약 1알 줄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혈당 수첩도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공복 혈당부터 적어 보시고요. 한 달 후에 그 수첩을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수치가 내려가 있고 몸도 훨씬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이겨내는 분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 꼭 이어서 보세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막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당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의 해답은 약보다 식단에 있습니다. 하루 3끼 매일 드시는 그 밥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내용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부터 끊어보실 건지,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실 건지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